전공의 진로 체험에 참여하는 중학생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니스트 최고의 신소재 공학과입니다. 와!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준비해둔 PPT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것을 해볼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두들 워크북을 잘 읽어보셨나요? 오늘은 물속에 크리스탈 광섬유 조명등 만들기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들 동영상을 주의 깊게 보고 잘 따라와 주세요. 일단 활동하기 앞서 멘토들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저희는 M&M으로 매터리얼 멘토, 즉 재료 멘토를 줄여서 M&M이라고 합니다. 사실 M&M은 흔하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초콜릿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아주 달콤한 체험활동 시간을 제공하고 싶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 4명의 멘토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일 먼저 팀의 리더를 담당하는 김민현 멘토.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누가 봐도 리더를 도맡을 얼굴이죠. 다음은 팀의 비주얼 담당 이유리 멘토. 세심한 성격으로 학생들을 정말 잘 도와주시는데 실제로 못 뵈서 정말 아쉽네요. 다음은 허나몽 멘토. 팀의 브레인으로서 모르는 걸 물어보면 정말로 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김시현 멘토는 본인이 내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딜 가서든 항상 팀의 소통을 담당한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소재 공학과가 무엇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광섬유 조명 등의 원리를 공부한 후 직접 만들어보고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신소재 공학은 금속 재료, 고분자 재료, 정보전자 재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반이 되는 것으로 재료의 가공, 구조, 성질 간의 상호관계를 다루고 화학, 물리 등 재미있는 학문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신소재 하면 보통 새로운 재료의 개발만 생각하지만 기존의 재료를 개선하고 중요한 사회적, 기술적 문제들을 다뤄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신소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와 같이 당시 사용된 재료로 구분할 수 있던 것처럼 재료의 발견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신소재,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신소재 공학을 전공하면 교육, 기업체, 연구소에 들어가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기업체와 연구소에서도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광섬유 조명 등의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광섬유란 무엇일까요? 광섬유란 투명도가 매우 높은 석영 유리로 만든 가느다란 선으로 정보를 매우 빠르게 정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통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랜선에도 바로 광섬유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럼 광섬유는 어떻게 해서 빠르게 정보를 전송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반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전반사란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이동할 때 다른 물질로 빠져나가지 않고 안으로 전부 다 반사되는 현상이에요. 즉, 광섬유는 전반사를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담고 있는 빛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안에서만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린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구분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물질들은 분자라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 이산화탄소 등 이런 물질들을 다 알고 있죠. 이런 물질들도 마찬가지로 분자라는 단위 입자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 물질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분자의 질량이 엄청 크다면 이런 분자를 고분자라고 한답니다. 고분자에는 물 분자의 질량의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천 배까지 큰 물질도 존재한다고 해요. 대표적인 고분자로는 플라스틱, 나일론 등이 있답니다. 우리가 만들 개구리알도 고분자인데요. 그 중에서도 고흡수성 수지라고 불리는 고분자랍니다. 자신의 질량보다 수십, 수백 배의 액체를 흡수해 실타래 같은 구조에 가둬둘 수 있습니다. 액체를 머금으면 크기가 커지고 탱탱한 개구리알이 완성됩니다. 고흡수성 수지는 우리가 만드는 개구리알 외에도 아기용 기저귀, 스펀지 등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럼 광섬유 조명 등을 만들어 볼까요? 그 전에 주의사항 확인부터 해보아요. 첫째, 개구리알로 장난치지 마세요. 둘째, 개구리 알이 충분히 커질 수 있도록 미리 물에 넣어주세요. 셋째, 가위를 사용할 때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넷째, 광섬유를 자를 때 파편이 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한쪽에 잘 정돈하여 버려주세요. 위험한 실험은 아니지만 실험 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장난치지 말고 집중.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물이 담겨진 대야에 개구리알을 모두 부어주세요. 이때 2시간 정도가 지나야 개구리알이 최대로 커질 수 있으니 선생님들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불려진 개구리알을 통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램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셋째, 뚜껑의 테두리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램프 위에 영상처럼 끼워주세요. 넷째, 가위를 이용하여 빨대를 적절히 잘라주고 한쪽 끝에다 광섬유를 끼워주세요. 이때 가위를 사용할 때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광섬유를 절반에서 절반이 더 넘도록 자르고 광섬유를 꽃 모양이 되도록 예쁘게 구부려 주세요. 광섬유를 자를 때 광섬유 파편이 튈 수도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 모아서 한꺼번에 버릴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지도해 주세요. 여섯째, 광섬유가 꽂아진 빨대를 뚜껑에 끼워주세요. 일곱 번째, 다음과 같이 뚜껑을 병에 잘 들어가게 해주고 잘 잠가주세요. 자, 그럼 나만의 물속 크리스탈 광섬유 조명등 만들기 완성! 여러분, 실험은 재밌으셨나요? 우선 광섬유 끝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잘 확인해 주세요. 광섬유의 끝에만 불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네, 바로 광섬유 다발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반사의 특징 때문에 광섬유 한쪽 끝에서 빛이 나오게 되면 빛이 광섬유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지곡대로 직진을 해서 광섬유 끝까지 제대로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개구리알은 어떤 물질이라고 했죠? 네, 개구리알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고흡수성 수지라는 물질이에요. 지금까지 재밌게 실험에 임해주신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에 봬요. 안녕! 안녕!